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김대호 PD랑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죠. 네, 오늘도 이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추석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선배님 방송 보면서 지냈습니다. 올 추석은 좀 많이 더웠죠. 그러니까 유난히 이번 추석은 조금 덥고 또 습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습한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뭔가 이번 추석은 뭐랄까요? 연휴는 연휴인데 저 이전의 연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약간 또 다른 주말 같은 느낌이랄까요? 또 다른 주말. 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좀 약간 연휴인가 아닌가 아직도 연휴인 것 같아요. 사실 연휴 끝나고 돌아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근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고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주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밤이니까 목요일 밤이니까 내일은 또 금요일이에요. 주말이에요, 또. 맞아요. 새로운 주말 맞아. 예. 네, 제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휴가 내고 외국 여행 가신 분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총 9일 정도 외국 여행을 다녀오신다고.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즐겨보는 방송이 몇 개 정해져 있는데 네. 아침에 방송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분도 휴가를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좋은 세상이 오면은 우리도 같이 가요, 뭐. 또 쉴 때는 또 푹 쉬고 네. 에너지 충전해서 또 잘 개인적으로는 제가 유럽 여행을 한번 꼭 다녀오라고 권하고 싶어요. 유럽. 제가 원래 어렸을 때 20대 초중반 때 원래는 휴양지를 좀 가보고 싶어하고 세부나 이런 곳을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번 준비를 했었다가 노선을 갑자기 전날에 바꿔서 유럽 여행을 갔다 왔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원래는 유럽에서 보통 가면 뭐 유럽 쪽 가면은 로마 일주일, 이탈리아 일주일, 뭐 프랑스 파리 일주일 이런 식으로 영국 일주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막 바꾸잖아요.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갔는데 아무 계획 없이 가다 보니까 숙소도 못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파리에 내려서 17시간 비행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준비도 없이 간 거라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와이파이 키고 숙소 잡고 새벽에 그렇게 해서 파리에서 한 달 좀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 2달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체코를 한번 다녀오시래요. 체코예요? 체코 프라하가 네. 그렇게 좋대요. 프라하. 예, 프라하는 마치 동화 속의 어떤 나라가 동화 속으로 온 것 같다. 어떻게 하지만 동화의 한 장면으로 들어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갑자기 중세 기사가 그 칼을 들고 갑자기 나타날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저는 또 체코라길래 또 원전 수주 조사하러 그런 얘기. 예. 아니 체코가 지금 우리 갈만한 그 이유가 좀 많아요. 누가 지금 갔죠? 네. 참 폭탄 하나 터뜨려 놓고 자기는 해외 여행을 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마 연휴 내내 기다리셨던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김건희 관련된 추가 보도 엄청난 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고가 좀 돼 있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나올까 궁금했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오늘 그래서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 문제로 오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김대호 PD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의외로 핫하면서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설명을 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김건희 녹취 공천 개입 녹취록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김건희 공천개입 녹취록이 김영삼 말고 또 있을 거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그래서 PK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 다음 차례는 누구가 터질 거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건희 녹취록, 공천개입 녹취록 이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선배님 말씀에 저 동의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김영선 의원 말고 또 누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두 거대 정당이라는 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선거잖아요. 네. 근데 누가 더 튀어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건희 공천 개입 녹취록 김영선 말고 또 있다. 이게 터지기만 터지면 국힘당 PK 지역은 붕괴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씩 좀 짚어보죠. 네. 일단 김건희 공천 개입 녹취록 이게 어떤 거였는지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김건희 공천 개입 녹취록 이게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내용이잖아요. 이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내용에 보면은 지난 2022년 5월 재보궐선거 그리고 2024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 총선거 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거나 개입하려 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저런 녹취록이 나왔다. 녹취가 나왔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특히 이 집중적으로 개입됐다고 하는 부분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인데 이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김영선 의원과 아마 제보자 추정이지만 제보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사이에 전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를 거론하면서 공천을 받았네, 못 받았네. 내가 영향력 발휘해가지고 어찌 됐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또 2024년 4월 총선에서는 야 지역구 옮겨라 뭐 그런 얘기도 뭐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참 그래도 저도 뉴스토마토 이름은 몇 번씩 들어봤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었었는데 이번 기회로 이제 좀 잘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러 다니신 분들이 있다는 거에서 조금 배울 점이 많다는 게 좀 느꼈고 굉장히 많은 그런 마음적으로 고민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 점에서 조금 대단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녹취록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짚어야 될 대목들은 또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일단은 통화 내용을 먼저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네. 통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뉴스토마토에서 오늘 방송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명태균 씨가 E 씨 혹은 F 씨 이런 분들하고 뭐 통화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 통화 녹취록이 지금 그대로 이제 공개가 된 그런 상황인데, 자, 와, 누구누구가 대통령 뜻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김영선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직접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잖아, 세상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니 내가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내가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이 전화해놓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와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자,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김영선 의원한테 지역구를 바꾸라는 뭐 그런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명태균 씨가 내일 아침에 컷오프 발표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화해가지고 지역구 옮긴다 그래. 빨리 옮기라 그래. 그래서 그 기사가 빨리 나가야 돼. 기사가 나가야지 내가 그거를 여사한테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죠.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
그래서 공천이 잘 안 되고 이러면은 다른 꼼수도 썼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여기에서 뭐 자기 메신저 비슷하게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보면서 야 대단하더라. 참 보면서 답답하기도 했는데 야 역시 그동안에 썰로만 더 떠돌던 김건희의 이 공천 개입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요거 보면서 야 이거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우는 많은 언론사들이 좀 긴장 좀 하겠다. 긴장 좀 하겠다. 왜냐면 언론사들이 실제로 수집한 정보들은 제가 보기엔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 받아 쓴다 해서 바시라 했고 뭐 찌라시들도 많이 갖고 있긴 한데 많이 알고 있었던 언론사들도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뉴스토마토라는 곳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걸 보고 야 이러다가 자기들 자리 뺏기지 않을까 해서 아마 많은 의식들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보도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적어 보여도 굉장히 저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일단 생각이 먼저 첫 번째 들고요.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보고 싶어요. 일단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이걸 좀 짚어보고 싶은데 명태균 어떤 사람이던가요? 그래서 나도 참 궁금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참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새로운 인물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근데 주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렇죠. 한 번도 주류였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잘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원래 보통은 주류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상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개나 소나 설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외gon 반대로 치고 다녀요. 그런 면이 이 있네요. 굉장히 사실은 이게 제가 국민의힘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주류가 흔들는 것도 위험한 건 맞지만 네. 주류가 아닌 사람이 이 정도의 영향력의 파급력으로 흔들 수 있는 판이 되면 그 판은 이미 무너져가는 판이 균열이 간 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통화한 제보자가 누구냐? 지금 보니까 뭐 FC, EC 나오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이거나 뭐 측근 누군가 아닌가. 그리고 이분들 중에 아마 제보자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지는 혹시 뭐 나온 게 있나요? 따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이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가를 좀 살펴봤을 때 되게 사실 양날의 검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의원이 안 된 캠프 사무실에 보좌 역할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저기 있다가 다른 후보 캠프에 있다가 이게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사실상 영향력이나 이 비중이 있는 강도 높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자면은 이번 사태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뻥 한번 크게 터졌다가 또 흐지부지 유야무야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신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좀 그런 부분이 걱정되기는 해요. 많이 걱정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사실상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거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작성한 공천 개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텔레그램 또는 직접적인 통화. 스모킹 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사실은 저는 기대가 더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제3자의 인물들이 나오면서 이름이 거론됐다곤 하나 이거를 직접적인 연관의 관계성을 짓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부분에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명태균 씨가 뭔가를 한 것 같기는 하고 이 사람이 뭐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여기서 거론이 되어 있는 김건희 씨가 과연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나온 게 없기는 해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긴 있는데 의심까지라는 게 참 안타깝죠. 지금으로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나왔으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3자의 인물이 나와도 판이 흔들릴 정도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국민이 여당인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반대로 김영선 의원은 왜
개혁신당에 가서 비례 1번을 요구하면서 이거를 교환하려고 했는가? 그 부분에서 조금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 원래 비례 1번은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1번 받을 수 있다라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걸 보고 있냐면 사실 비례 1번 나중에는 3번까지도 바꾸기도 했어요. 근데 김종인 의원이 당시에 커트를 했죠. 선거 맡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은 김영선 의원에 대한 관련된 제3자지만 이거를 계기로 제가 그랬잖아요. 이 3자 비주류인 사람이 판을 흔드는 영향이 나오면 이거보다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올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 이 명태균 씨 건, 그래서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모킹 건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뉴스토마토가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없을 거라는 말도 많아요. 거기까지는. 그쪽으로 나오는 얘기가 없나요? 있대요, 없대요? 난 궁금해 죽겠어. 일단은 현재 여기 국민의힘 지지자층 분위기에서는 이 내용 잘 모릅니다. 왜냐면 추석 민심 이야기 막 이런 거 민주진영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책이 하지 마. 정치 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거든요. 사실상 추석 동안 입을 좀 다물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어서 아직은 좀 여기가 소식이 많이 느려서 내용은 없는데 이제 근데 귀추가 주목은 됐죠. 이준석 의원한테 좀 귀추가 좀 주목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보도도 굉장히 자세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어디 절에서 만나서 갑자기 1시간 정도 이야기도 나눴고 천하람 의원이 이걸 토대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에 대해서 기자회견 초경까지 작성을 했었다. 2, 3일 더 머물면서 그 이야기를 봤을 때 그 디테일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동 7불사에 2, 3일 더 머물렀다는 사람이 천하람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닌 척하고 있지만 사실 배신 때리려고 했던 거네. 김건희 뒤통수를 한번 때려 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된 거라고밖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례 3번을 달라 그랬는데 못 받은 거죠. 처음에 1번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3번까지 바꿨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김영선 의원은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지금은 본인이 아니라고 먼저 나서나? 사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녹취록이 나오면 김영선 의원이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당시의 선거에 대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그거 맞다라고 치고 나오든지 그런 두 명이 사실은 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김영선 의원은 이게 나오기 전부터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태도가 스탠스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지점에 대한 취재까지가 되어 있냐 없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취재가 좀 됐어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내가 그 부분을 취재가 돼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 제목을 바꿔야 되나? 그래서 예,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당시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뒤통수를 때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내용이 좀 애매했다는 거야. 내용이 이준석 말 맞다나 좀 애매했다는 거지. 이거 가지고 김건희가 아니라고 우겨버리면 우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준석 말 맞다나 조언을 했다. 조언 정도에 할 수 있지. 사실 근데 조언을 한 것도 지가 뭔데 조언을 해. 지가 뭔데 조언을 하냐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어떤 영향력, 조언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조언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이 애매해서 3번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김종인한테 가가지고 이거 갖고 와가지고 3번 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종인이 에이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가지고는 3번 못 주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가지고 갔어야 터뜨리는데
안 가지고 간 거야. 그럼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낙동강 오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라고 지금 약간 좀 다 스탠스를 달리하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해가 되죠. 바로 확 이해가 돼버리죠. 역시 고품격 방송 장윤진 TV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측은 왜 이거를 기자회견 초고로까지 며칠간 더 머무르는 작성까지 했다가 왜 스탑했을까? 뭐 이제 지난번에 재판 결과 나왔던 뭐 성혐의 무혐의 이런 거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거래였을까? 아니,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올 법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제가 보기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건 이거를 개혁신당이 치고 나가서 득볼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이 섰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 해갖고 정권이 뒤집어진다 해서 개혁신당한테 오는 이점이 무엇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반사적 이익을 얻지 개혁신당이 이득을 뭐 전혀 얻지 못하는 건 아니겠으나 그걸로 이득을 많이 보긴 좀 어려워 보이죠. 그쵸. 그랬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김종인이라도 그랬겠어. 이거 가지고 그래 좋아 선거판에서 센세이션 하면 일으킬 수 있겠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얻는 이익이 우리가 클 것이냐 민주당이 클 것이냐. 민주당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확실치도 않는 거. 또 김영선을 비례대표 3번으로 주게 되면은 자기들 개혁신당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했을 때 야 그냥 하지 말자. 게다가 내용도 좀 그래. 거기다 반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개혁신당 목표가 새로운 개혁된 보수의 사람들을 지지층으로 많이 흡수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뒤통수를 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배신자에 더 가까운 편이 되기 때문에 득볼 이득이 없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으로 저도 보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이상을 누군가가 갖고 있느냐야.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희가 또 한번 방송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민주진영에서 이준석과 한동훈이 손잡을 수도 있다. 저희 유일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상황에 보면은 그 말이 딱 맞아졌어. 결국에 공천 개입 때문에 김건희한테 열받은 두 사람, 한 사람은 이준석, 한 사람은 한동훈. 그러니까 이 둘이 손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겠죠, 당연히. 네. 왜냐면 둘이 같이 잡으면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등 때린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배신한 것도 아니고 정상화를 위해서 해야만 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가버리면 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지금 드러난 부분만 보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맞는데 그래서 더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김건희를 끌어내릴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스모킹 건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가 또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대로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당사자는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직접 관계자들이 아니고 직접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 입증이 쉽지 않겠다.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도 얼마 안 됐지만 보면서도 이 미치는 영향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동훈 당대표가 왜 총선 공천에서 떨어진 원외 지구당을 왜 자꾸 살리자고 목숨 걸고 오세훈 시장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막았었던 법안 냈으니까 이 싸움이 여기까지도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때 공천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이 내가 떨어진 이유가 이런 이유였어, 고작? 그렇지. 이 정서 반응이 지금부터 아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 그 나비 효과가 어떤 태풍을 불러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영향력 자체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설령 조언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해도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 파장이 장난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 그치. 아마 이 메시지가 공개만 되면 김건희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비록 이준석 말 맞다나 조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도 아니 감히 영부인 따위가 뭔데 공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느냐.
뭐 얘기할 수밖에 없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오늘 좀 전에 보니까 아마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일종의 해명 같은 보도 자료를 냈던데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 상대는 나이고 전략 공천을 요구한 것도 내가 했다. 그랬는데 김 여사는 나는 힘이 없다 카더라. 캤다.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걸 좀 명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 여기를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용상 보면 김건희가 직접 들어온 건 아니잖아 라는 부분이거든요. 꼬리 자르기처럼. 여기서 꼬리 자르기. 근데 이건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뉴스토마토 측에서 이 텔레그램 메시지 원본을 못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보다 지금 긴장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긴장 상태. 어떤 네. 얘기죠? 뉴스토마토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파악 추측만 가능하죠. 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인데 이거를 밖에 공개를 못했다는 거는 더 큰 게 없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표결이 오늘이었으니까요. 할 거면 오늘 큰 걸 터트렸어야 맞는 건데 이 정도였다면 그 뒤에 뭐가 큰 게 없구나 라고 축축은 하지만 저쪽에서 두려운 건 뭐예요? 이 보좌관한테 들은 녹취록은 본인이 알 거란 말이에요. 명태균이라는 그렇죠. 사람이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정도까지 강도 얘기를 했는지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의 두려움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뉴스토마토에서 이준석 의원이나 김영선 의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의원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자료가 있나 없나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야 이거 재밌겠네. 지금 본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얘기를 하냐면 제보자로 보이는 D 씨가 가지고 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게 마치 직접 들은 인터뷰라고 기사화했는데 이거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기사 작성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가지고 있으면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공개를 하라. 그러면서 영부인이 김영선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느냐, 그 메시지가 김해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느냐, 그에 따른 지원 방향도 영부인이 얘기했느냐, 요거를 밝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뭐냐면, 애시당초에 요걸로 명태균 씨가 빠져나가겠구나. 아니, 명태균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빠져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보낸 거 아니잖아. 내가 보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김영선하고 대화한 건 나지. 김건희가 아니니까.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김영선이 가지고 있는 거는 딴 얘기일 거야. 기껏 해봤자 딴 걸 거야.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글을 또 자세히 보니까 지금 뉴스토마토는 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의 항목을 잘 살펴보면 선배님 아마 바로 보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과 관련되어 있는 그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냐 없냐 법원의 판단 기준 여부를 조금 입증할 만한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있냐. 아하. 그러네. 그러니까 저 글 내용 자체도 이상한 소리 썼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사 너네 막 쓴 거 아니냐가 아니라 너네 이거 법정에 갔을 때 입증할 수 있어? 그 여부에 대한 질문인 거거든요. 그 자료를 갖고 있냐 없냐가 궁금한 거겠죠. 입증이 되니 이 이상 갖고 있니? 그러니까 아마 명태균 씨는 뭐 D가 됐든 E가 됐든 F가 됐든 이 사람들이 기껏 해봤자 가지고 있는 것이 나랑 김영선과의 대화야. 김건희와의 대화는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마 그래서 이 뉴스토마토 관련된 자료를 하나 더 공개를 했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뉴스토마토 편집국장한테 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합니다.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잖아요. 네. 고발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약간 배짱도 부리는 듯한 이런 태도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배경이 결국에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앞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 거라는 거. 이게 문제는 영남권에선 벌써 이걸로 난리가 났대요. 영남권에서 난리가 난 것이 김영선만 이렇게 당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그 비슷한 형태로 당했다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나오는 사람들 얘기가 뭐 하태경 얘기도 벌써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곽규택 의원 지역구 얘기도 나오고 주진우 뭐 지역구 뭐 기타 등등 몇 군데 지역구가 나와요. 그런 것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문제는 PK 지역에서 과연 김영선밖에 없겠느냐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떠오르는 몇몇 인물이 있네요. 장예찬 그리고 뭐 도태우. 그렇죠. 왜냐면 그 두 명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안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정도 사람들이 몇 명 꼽히거든요. 그렇죠. 아마 도화선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기에는 TK 쪽도 그렇고 부산 경남 쪽, 특히 부산 경남 쪽에 완전히 지금 들쑤셔 놓은 것과 같다고 해요. TK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으나 부산 경남 쪽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단초가 나왔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당해야지 않았나? 라는 사람들도 그래서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시끄럽다. 특히 국힘당의 이 PK 지역 쪽에 경남도당, 부산시당 여기 벌써 시끄럽다는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음 폭로자는 누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은 결국에는 한동훈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을 만나서 이거에 대한 협공을 펼칠 거냐. 그 재밌는 점이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안 들어왔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보이콧한다고 안 들어왔는데 웃긴 게 뭐 규탄인가 뭔가 대회와 막 시위를 해놓고 안 나왔더라고. 그 다음에 비상회의 열었잖아요. 네. 그 비상회의에서 뭘 교육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김건희 여사 이거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 네. 그러더라고요. 유상범 의원이 직접. 예, 왜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반대해야 되느냐를 표결은 안 들어오고 뭔가 규탄 대회는 해야 해야 되겠고 되고. 그거를 근데 규탄 대회 끝나고 나서 반대하는 모습들을 그걸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한판 싸움이 벌어지겠지. 내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국민의힘 안에서. 앞으로 좀 더 이 내용을 쭉 취재를 했으면 좋겠네요. 제일 궁금한 것은 그쪽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진짜 이게 국힘당과 윤석열 혹은 김건희가 완전 결별하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겠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과 이준석의 연대도 배제는 못할 것 같다. 예. 앞으로 그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계속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한번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제가 이 주 오늘 목요일쯤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다 했는데 아직 후보가 정리가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 23일 날 여론조사 100% 돌려서 뽑는다고 해가지고 아직 다 확정이 안 돼서 요거는 제가 확정 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